병상 확충을 두고 하동군과 하동한국병원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병원 측의 의료 인력 추가 확보를 전제로 병상 확충 허가를 승인했는데 이후 실질적인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최근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본청사 입지를 6곳에서 3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달 안으로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내년 초 정부청사 수급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산청 방문회해 성공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단체와 관광업계 종사자 등 5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발대식을 갖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 지역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해군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이 내년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남해군은 지난달 토지 수요권 이전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병상 확충을 두고 하동군과 하동한국병원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군은 병원 측에 의료 인력 추가 확보를 전제로 병상 확충 허가를 승인했는데요. 이후 실질적인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병원이 사실상 의료 인력 채용 의지가 없다면서 제출된 의료 면허 또한 불법 대여 행위가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한국병원이 하동군 보건소에 병상 확충을 위한 조건으로 제출한 의료인 충원 계획서입니다. 약속된 채용 규모는 의사 5명과 40명의 간호사. 이를 전제로 병원은 군으로부터 지난 10월 기존 3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확충하는 증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이와 동시에 병원 측으로부터 채용 합격자들의 의료 면허 또한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상에 비례한 인력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허가를 내준 후 제대로 된 의료 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군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것. 군은 결국 제출된 의료 면허 역시 불법 대여 행위가 의심된다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병원 측과 의료인 28명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의료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구인구직난에 계속 간호사나 의사를 뽑는다는 그런 강구를 띄우는 걸 봐서 단순히 병상 확대를 위해서 혹시 면허 대여를 한 건 아닌지. 개설 당시 허가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의료 인력을 산정한다는 기존 판례와 유권 해석에 기반한 조치입니다. 병원 측은 조건부 병상 확충 승인 이후 단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력 충원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 이어 충원 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채용 이행을 담은 합의문은 작성했지만 환자 수 대비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하동군으로 제출된 서면 자료엔 의료 인력 채용과 관련한 단서가 빠져 있습니다. 면허 대여 의혹 역시 부정했습니다. 면허 대여를 안 했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면허 대여 한 적 없어요. 다만 현재 외래 환자 수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적정 규모 채용은 병원 재정 상황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 합격자들에게 채용 보류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상 확충 허가를 요청하면서도 당장의 채용 의사는 없다는 말인데 허가와 관련해 형식상 조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개요 설명서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인력 충원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는 그럼 이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입장에.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력 확충 문제뿐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도 군과 병원 사이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추후 사안의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산청 함양 지역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민사 5부는 피해자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 2,583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청 함양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토벌작전 수행 당시 705명의 양민이 적과 내통한 통비분자로 몰려 희생된 사건입니다. 남해군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이 내년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19일 청사 신축 사업 군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 설계안과 공사비를 공개했습니다. 책정된 공사비는 795억 원으로 군은 향후 조달청 원가 검토와
낙찰률 적용 시 10%가량 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해군청사 신축 사업은 지난 2021년 문화재 시구조사 이후 2023년 국가유산청 심의를 마치고 지난달 토지 수요권 이전 작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문체부의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경남에서도 13개 코스가 선정됐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진주 남강 순환 코스와 사천 이순신 바닷길, 남해 남해안 자전거길, 하동 섬진강 자전거길, 산청 경호강 백리길 등이 대표 코스로 포함됐습니다. 문체부는 해당 코스를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최근 본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사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내년 초 정부 청사 수급 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의 본청사 위치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청은 지난 17일 사전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6개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천과 진주 경계 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청은 최종 위치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2월 안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행안부에 청사 수급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우주개발 실무회의에서 본청사 건립 기본 방향이 검토됐습니다. 2030년까지 사천 지역에 건립하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 디자인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설계 절차는 2026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는 복합도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시작한 가운데 내년 중에 정확한 위치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청 위치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예정지 역시 용현면 일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천시의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용해면 일원에 우리가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는 데가 그럼 현재 우리 사천시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일 타당하다고 계획되었기 때문에 한편 지난 6월 사천시는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용현면 일대 5.64제곱킬로미터 170만 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정원 로고 이미지 선호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호도 조사 시안은 모두 6가지로 각 시안마다 수목과 남강 등 진주정원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선호도 조사 참여는 오는 31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진주정원 홍보와 기념품 제작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선보입니다. 행사 기간 지역 공연팀과 뮤지컬 배우 조상웅 등이 참여하는 무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오는 31일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 행사장엔 크리스마스 트리와 포토존 등이 마련됐으며 플리마켓과 어린이 상회 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겨울철을 맞아 진주시 야외 스케이트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남측 광장에 마련된 스케이트장이 지난 21일 개장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방문객은 진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온라인 예약하거나 현장 발권에 입장할 수 있으며 방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23일까지며 오전 10시에 개장해 평일은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8시까지 문을 엽니다. 2025 산청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사회단체와 관광업계 종사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발대한 건데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동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월 2025 산청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웰리스 관광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드러낸 산청군. 방문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 정비와 신규 콘텐츠 확충에 힘쓰겠다며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근역의 중심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리산 관광 델타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리산 4대 출렁다리,
반머리째 관광 명소화 사업과 함께 최근에는 방문의 해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제작해 지역 화폐에 삽입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관광업계 종사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 추진단이 23일 발대식을 가진 겁니다. 이들은 방문객의 관광을 돕는 안내자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과 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친절한 표정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남은 과제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관광에서 찾겠다며 경쟁적으로 방문의 해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산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미흡하다면 민관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방문의 해라고 정해놔서 많이 온다. 제가 볼 때는 이 메리트 없습니다. 이 뭔가 우리만 있는 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관광버스 타고 와서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그냥 가는 게 전부거든요. 결국은 머물러야 돈이 되는데. 산청의 대표 자연경관에 조명 설치를 늘려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디지털 주민증을 도입해 체류연 관광객을 늘리는 남해 등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볼 부분입니다.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2025 산청 방문의 해. 민간에서도 팔을 걷어붙이며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특화 콘텐츠 개발로 힘을 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지역혁신대학 지원위원회가 23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 대학 30 등 지역 고등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건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위원회 출범 첫 회의에선 지역 정주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남도 라이즈 기본 계획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경남도가 내년도 1월 1일자 상반기 시국장급 정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18개 시군 부단체장 중 7명이 새로 임명됐으며 서부경남에선 박영규 노인정책과장이 남해 부군수로, 이삼희 인재개발원장이 하동 부군수로 자리를 옮깁니다. 또 정영철 백삼종 부이사관이 각각 산청과 함양 부군수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 밖에 경남도 실국장 5명이 3급 승진했으며 정책기획관과 경제통상국장 등이 새로 배치됐습니다. 사천시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물가 모니터 요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은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 요금, 농수산물 가격 등 변동 사항을 관찰해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파악된 자료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 및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2025년 시행할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운영되는 합동설계단은 다음 해 2월 14일까지 총 282건, 152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자체 실시 설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은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10여억 원의 용역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농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성과 평가에서 10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동군은 종합정보 제공과 가이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남도 내 유일한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귀촌 정책 등을 비롯해 농지와 주거, 일자리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국토부의 뉴빌리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민간 사업자가 정비할 경우 정부가 정책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해에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 포함 2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유휴공간 활용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될 계획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은 항소심 결과에 홍 시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홍 시장을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뒤집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홍 시장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홍 시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고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예전과 똑같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관련된 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챙기겠고요. 그리고 또 창원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챙기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홍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 수사와 재판 등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했고 연이은 시청 압수수색 등으로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겁니다. 홍남표 시장은 더 이상 창원시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입장문처럼 진정으로 창원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창원 시민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원칙대로라면 홍남표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내년 3월 중순 안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약 내년 2월 28일 안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대법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경남 지역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7%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다만 경남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 2015년 16%에서 매년 올랐습니다. 내년 상반기 7,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경남으로 배정됐습니다. 2,300여 농가에 7,170명이 직접 배치되며 농협이 고용해 파견하는 공공형으로 14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경남을 찾습니다. 이번 배정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5%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이 8개월로 단일화되며 최소 임금 보장 기준도 근무 일수에서 근무 시간으로 조정됩니다.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가 올해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장학회는 올해 4억 8,800만 원을 포함해 지난 2002년 창립 이후 모두 57억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함양군 학생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사단법인 장학회는 승인을 거쳐 내년 해산되며 지난달 출범한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가 자녀 재산을 증여받아 교육 지원 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내년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공공건축물을 찾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소와 도서관 등 10개 용도시설이 대상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단열 보강과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이 설치되며 사업비의 최대 7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전원 구축에 나섭니다. 남동발전은 지난 20일 수소전소 엔진 상용화에 성공한 효성중공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수소전소 엔진 활용 분산 전원 사업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6명이 1급 승진했으며 모두 17명이 2, 3급 승진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부서장 전보로 29명이 리스크준법실과 기획조정실, 기업금융처 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인사조치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성탄절인 수요일에는 오후부터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5도, 사천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는 오전에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25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